이제는 외환시장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외환선물의 김한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회의에서 동결 이후에 좀 일본 시장이 많이 출렁였고 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어떤 동향을 펼칠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엔 쪽의 재료화 이벤트가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OJ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지난번 정책을 동결했던 5월 회의 이후에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안정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단기자금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미 달러화가 상승하고 페드가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의 의견이 실리면서 니케이 지수는 거의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엔화 역시 달러 대비 재차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달러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98.00 레벨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화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달러엔의 99엔까지의 복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전망해봤었는데요. 일단 달러엔은 근처 레벨까지 회복은 되었지만 BOJ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엔화 거래 시는 오늘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포지션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쪽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 달 19일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는 한동안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 향방에 있어서 관망세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이미 고용지표 결과가 긍정적, 부정적 시그널을 주지 못했던 결과를 나타냈었죠. 한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연준의 개입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결과치 때문에 당분간 미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면서 미국 쪽 지표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99엔선이 지켜질지 여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19일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유로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주 6일에 ECB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죠. 이 이후의 흐름은 어땠나요? 예, 일단 ECB 드라기 총재가 6일 ECB의 금리 동결 발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비친 낙관적 경제 전망을 종합할 만한 것이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당분간 성장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ECB가 마이너스 예금 금리와 같은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통화 정책을 당장에 완화할 이유는 없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같은 드라기 총재 발언 후에 미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발언 내용이 유로의 낙관적인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전후로 차트상 장기 이평선 지지 레벨 1.310 레벨을 지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투자 신뢰 지수 역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켓 리서치 그룹인 센틱스에 따르면 유로존의 6월 투자 신뢰 지수는 마이너스 11.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마이너스 15.6에서 개선된 수준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같은 투자 신뢰 지수를 발표한 센틱스는 유로존 투자 신뢰 지수는 2개월 연속 개선됐고 올해 초 이탈리아의 선거 그리고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유로존의 개선된 투자 심리는 ECB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한 후에 나타나는 시장에 확산된 기대 심리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유로존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낙관적으로 지속될지를 알 수 있어야 앞으로 유로화 항방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ECB는 내년 유로존 경제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ECB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열어놓지 않으면서 시장에 이런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인 상황인데요. 만약 앞으로 유로존 경기 시그널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간트 유로화에 대한 시장의 지지가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유로화는 상승물을 반납하면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로존 경제국들의 매수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마저 또 다른 변수인데요. 이 경우는 유로화가 약세 흐름을 보여줘야 유로존 이익에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달러 거래 시는 이 같은 변수를 항상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화의 변수들이 좀 많이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들, 일정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유로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유로존의 주요 지표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수요일에 발표 예정인 유로존
산업 생산 지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 발표 후에 5월달 독일과 프랑스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오늘과 내일 중으로 22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 OMT, 즉 22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역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OMT가 독일 의회의 예산 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따른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단 최종 판결은 9월 이후에 내려질 예정이라 검토에 따른 경과 여부만 주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로존의 발표 예정된 지표, 14일에 예정된 CPI, 그리고 취업자 변동 지표 정도를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BOJ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걸친 금융정책회의 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른 엔화의 변동성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쪽 지표는 13일 예정된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 정도를 눈여겨보면서 외환시장 트레이딩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외환선물 김한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